도원중학교 2학년 2과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동아 윤정미 2과 오늘은 어휘, 대화, 문법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거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수거에 표시를 같이 하겠습니다. 필기 같이 하고 눈여겨 공부하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be famous for, 여기 이제 전치사 for 동그라미, 유명하다는 전치사 for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자랑스러워하다는 be proud 뭡니까? of습니다. of. 자랑스러워하다. 요거 같은 말 하나 적어 볼까요? take pride in. take pride i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말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take pride in.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between A and B 워낙 유명하지요. and 동그라미. don't have to는 해야 한다는데 don't to가 붙으면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같은 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need not.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get to, 그리고 우리 어디에 도착하다 뜻입니다. get to 뒤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have to, had to, 이건 해야만 했다, 해야만 한다 표현이고.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에는 look at, 전치사 동그라미, 보다, look for, 찾다. 하나 더 적어볼까요? look after. 전치사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뜻이 뭐라고요? 돌보다 뜻입니다. 전치사 같이 의미 차이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나왔네요. take care of 무엇을 돌보다. 자, 같은 말 중요합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대로 look after 적습니다. look after. 그 다음에 care for,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take care of와 함께 돌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형식 강괄동사 taste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 보호를 취한다. 그 다음 기다리다는 전치사 for를 쓰고 어디에 작업을 하다 애쓰다 전치사 on을 씁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여기서는 English Dictionary 쪽에서는 일단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인기 있는, 인기 없는 앞에 un을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famous 유명하지요? unknown 붙이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sten이란 발음, T 발음 안 합니다. fasten, 묶다, 안전벨트를 묶다 할 때 그때 씁니다. tie, 매다, 아버지 목에 매는 tie. 그 다음에 collect는 모으다, 같은 말 개덜. cancel은 취소하다는데 call off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reach 도착하다 나왔죠. reach를 두 단어로 쓰면 아까 뭐라고 했더라? 그렇죠. get to라고 썼습니다. 그런 거 하나. 물론 arrive at도 있겠지요. 우리가 워낙 많이 쓰이는 arrive at 괜찮습니다. get to, arrive at. 자, 그 다음 밑으로 English Dictionary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영, 설명. 자, straight라는 단어는 뭐 이렇게 설명해 놨네. 휘어져 있지 않고 구부러져 있지 않은 직선과 방향. 자, 저 밑에는 combination, 조합, 결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존재하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서로 다른 것들을 우리는 조합, 결합이다. 자, 오른쪽에 전통이란 말이 좀 사실 영어로 설명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믿음, 관습, 방식, 이런 걸 우리는 전통이라고 한다. 마지막 collect는 모으다, 수집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곳에서 온 똑같은 유형의 어떤 물건들을 가져서 그것들을 같이 모으는 것.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 뭐 이 정도로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4페이지 대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길 묻고 답하기 1, 뒷페이지에는 길 묻고 답하기 2 나옵니다. 노란색 부분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자, 의문사 where. 자, where를 쓰면은 장소를 묻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럼 대답도 위치를 설명해 주면 되죠. 위치를 나타낸 전치사. 맞은편 이런 뜻입니다. 한 번씩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를 물어볼 때 우리가 where를 많이 쓰지요. 어디에 라는 뜻이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전부 다 where이라는 의문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거기에 도착해야 할까요? how 쓰면서 get to 색칠. get to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뜻이다? 그렇죠. 이거는 도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착하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get to가 나왔으니까 살짝 한번 기록해 볼까요? get to 뒤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get 뒤에 이것이 부사로 바뀔 수 그냥 부사가 나올 때는 전치사 안 씁니다. get 더하기 부사 뭐 이렇게 바로 씁니다. get 더하기 부사 이렇게 씁니다. get 더하기 부사가 뭐가 있냐면은 뭐 get there 뭐 이런 표현이 있다거나 거기에 도착한다 혹은 뭐 get home home이라는 것이 명사도 되지만 집으로라는 부사도 되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get 부사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show me the way, 길을 가르쳐 달라. tell me the way, 방향을 알고 싶다. where,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어딘지 말해달라.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면 길 안내 표현 이렇게 물었을 때 뭐 모퉁이 바로 있다, 오른쪽 돌아라, 코너에서 돌아라, 네 오른쪽 왼쪽에 있다, 병원 옆에. 그 다음 요 표현 해볼까요? 요 표현 별표 치면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마지막에 쓰는 표현입니다. 내 말대로 하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꼭 찾을 것이다. You can't miss it. 절대로 그것을 놓칠 수가 없다. 이런 표현 예전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오늘 고모 집에 놀러 왔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stranger, 낯선 사람. stranger라는 것은 낯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늘 처음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이렇게 쓸 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stranger,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길 묻고 답하기.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길 묻기. 뭐 이어지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 how 동그라미 치고 catch입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되어 나왔죠? 위에서 볼까요? 뭡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이거 뭡니까?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어떻게 도착하느냐? 그러면 뭐 직진하고 왼쪽으로 돌아라. How do I get to? 이때 get은 도착하다, 이르다의 의미다.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어딘지 말해달라. 상대방에게 길을 물어볼 수도 있고 쭉 가세요. 왼쪽으로 도세요 등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길 물어볼 때는 뭐 그냥 색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관계없습니다. Can you tell me where? 어딘지 말해달라. 방향을 알고 싶다. 등등등. 그러면 두 블락 곧장 가시오. 네 오른쪽에 볼 것입니다. 맞은편에 있습니다.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excuse me, I'm looking for. 처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곧장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아라. 첫 번째 건물이 될 것 같다. 뭐 고맙다. 고맙다의 대답은 Thank you're welcome. 천만에요. 뭐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예. 자, 지금 그린파크 찾고 있네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요. We are here. 이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도상에. 알겠네요. 그럼 어떻게 내가 거기에 가야 할까요? Go straight. 왼쪽 도세요. 아마 기차역 맞은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뮤직 콘서트가 그곳에 있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4시쯤에 시작할 것 같네요. 맞아요.
무대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곳은 바로 공원 북쪽 게이트 근처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맞은편에 있다. 어떻게 갈까요? 직진하고 오른쪽 돌아라. 네 오른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실례합니다. 어떻게 내가 도착할까요? 곧바로 가라.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라. 네 오른쪽 편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 between A and B, 빵집과 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별표 쳐볼까요?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스토리 역사박물관 어디에 있느냐? 그린 스트레이트 위에 있다. 보통 외국에서 무슨 몇 번가 거리 할 때는 전치사 뭐 쓴다? on 쓴다. 그냥 하나 기억합니다. 거리 위에 요 거리 위에 박물관이 있는 거니까 on 씁니다. 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여전히 나왔습니다. there 나왔죠. 이럴 때는 to를 쓴다 안 쓴다? 자, to 쓰지 않습니다. to는 뒤에 뭘 쓴다? 전치사일 때는 명사가 나올 때 there는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사입니다. 부사할 때는 to를 쓰지 않습니다. 자, 직진 가시고 오른쪽 돌아라. 네 오른편에 볼 것이다. 은행 옆에 있다.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요.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on 동그라미. 별표 한번 줘볼까요? 거리 위. 병원 맞은편에 있다. 어떻게 도착하면 되겠냐? there 썼습니다. 직진 가시고 왼쪽으로 돌아라. 네 오른쪽 편에 있다. 여기도 on 씁니다. 관용적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 실례합니다. 어떻게 내가 get to 붙였지요? 서점에 도착할까요? 그래서 get to 다음에는 장소, 명사가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곧장 가시고 왼쪽으로 돌아라. 네 오른쪽 편에 있다. 쉽게 들린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지막 실례합니다. 탐스 베이커리 어디 있을까요? 자, 이번 메인 거리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은행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비교적 간단한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7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have to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노란색 바로 볼게요. 기본적으로 have to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to 그 말은 뭐다? 그렇죠. 이 친구들은 뭐다? 일반 동사다.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다 이렇게 변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되면 동사 원형을 해야 한다. 그 뒤에 동사 원형 들어왔죠. B가 들어온 이유는 뒤에 patient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참을성 있는 kind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동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빼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친절해야 한다. 그래서 이 표현은 조동사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가 있다. 오늘 일을 끝내야 한다 have to는 I must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 부정문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have to의 부정은 당연히 일반 동사니까 don't have to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must의 부정은 바로 not 붙이면 되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뭡니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don't 더하기 동사 원형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런 강한 명령문 됩니다. 명령문. 하지만 have to 앞에 don't가 붙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 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must not과는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겠습니다. 같은 표현 줄 거 없습니다. need not 동사 원형. 그래서 don't have to와 must not은 긍정문일 때와는 다르게 부정문일 때는 뜻이 완전히 다르다. 밑에 확인해 볼까요? You don't have to 오늘 끝마칠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끝마쳐도 되는데 굳이 오늘 내일 해도 되는데. 하지만 두 번째 must은 절대로 오늘 끝내서는 오늘 끝내면 안 되는 큰일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와는 완전한 의미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문. 아까 말했지만 have to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뭐 씁니까? do나 does나 did 쓰고 뒤는 동사 원형 씁니다. 앞에 does 쓰고 뒤에 뭐다? 동사 원형. 그가 티켓을 사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ust가 해야 한다 뜻 말고 우리가 어떻게 강한 추측으로 쓰일 때는 뜻이 어떻게 됩니까? 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합니다. 자, to 부정사 나와주고 그는 바보임에 틀림이 없다. 이게 뭐 내립니까? 그렇죠. 이게 확인해보지 않지만 나름대로 자기 자신만의 판단을 내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어리석은 것을 말하다 보니. 자, 이때 to 부정사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바로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to 부정사는 거듭 말하지만 요 수업이 끝나고 지난번 나누어진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have to 해야 한다. 조동사 must와 똑같고 하지만 don't가 붙으면 할 필요가 없다. must not과는 전혀 다른 뜻의 의미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그 중에서도 목적. 사실 우리는 투부정사 파트는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히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적만 나왔지만 이 외에도 다른 투부정사 용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사적 용법이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나옵니다. to 더하기 동사 원형의 형태가 뭐처럼 쓰입니까? 부사처럼 쓰입니다. 이 부사라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은 한번 적어볼까요? 부사는. 그래서 문장에서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자, 요런 친구들을 뭐합니까?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투부정사에서는 이런 친구를 수식하면서 어떻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감정의 원인, 뭐 조건, 결과, 판단의 근거 등.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은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가 나옵니다. 부사용법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처럼 쓰이는 형용사적 용법, 이 2가지를 제외한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뭐다?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명사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명사 자리,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명사 자리입니다. 이를 들어가서 무슨 역할? 명사 역할을 하면 우리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하다라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명사적 용법이다.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로 형용사적 용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얘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영어에서 명사 수식하는 건 누가 합니까? 그렇죠. 바로 형용사 역할입니다. 형용사 역할. 그래서 하다에 to를 붙여서 명사를 수식하니 야의 해석 방법은 뭐 해야 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부사적 용법이라 하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인 나오는데 사실은 원인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이 목적입니다. 목적. 별표 칩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의 목적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쓰임새의 빈도수도 그렇습니다. 뭐냐? 결국 이런 겁니다. 그녀가 열심히 일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죠. 가족을 돕기 위해서. 그녀가 열심히 일한 목적은 뭔데? 가족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를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그가 프랑스로 간 목적이 뭔데? 라고 하면 프랑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간 바로 뭡니까? 목적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부사정법의 목적이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을 해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좀 기억을 합니다. 부사용법의 원인. 원인 앞에는 살짝 메모를 해볼까요? 뭐의 원인이냐? 바로 앞에 감정이 나오군요. 그래서 감정의 원인. 요런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감정. 기쁜 감정 나옵니다. 기쁜, 슬픈, 즐거운. 이런 감정의 원인이 됩니다. 그 소식을 들어서 기쁘다. 이런 거 우리는 감정의 원인이 되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두 번째, 판단의 근거입니다. 이걸 뭐냐? 투부정사를 딱 꺼서 자, 그는 바보임에 틀림이 없다. 자, 이때 must는 아까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확인 안 해봤지만 혼자 판단을 내립니다. 뭐가 되는? 바로 뒤에 그 근거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사용법. 자, 그렇게 어리석은 것을 말하다니 바보임에 틀림이 없다. 판단의 근거. 패턴은 늘 이와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녀는 자랐다. 끊어주고 그 결과 소설가가 되었다. 그녀는 자랐다. 그리고 그 결과가 되는 투부정사. 그래서 우리는 grow up to가 붙으면 영어에서 무조건 부사의 아닙니다. 영어에서 무조건 부사정법의 결과다. 결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사의 결과로 주로 해석되는 표현이 한 두 가지 있는데 살짝 메모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nly to. 결국 뭐뭐하게 되고야 말았다. 두 번째는 live to. 살다 보니까 100살까지 우리 할머니가 사시게 되었다. 자, 요 두 가지 표현과 더불어서 grow up to는 부사정법이 뭡니까? 바로 결과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형용사 수식입니다. 뭐냐? 말 그대로 to 부정사가 바로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그 문제는 너무 어렵죠. 딱 끊어줍니다. 뭐하기에? 풀기에. 그래서 풀기에 좀 어렵다. 앞에 있는 hard라는 이 형용사를 to 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패턴 자체는 명사 꾸미는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이 hard가 명사가 아니라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 to 부정사는 바로 형용사를 꾸미는 뭐가 됩니까? 부사정법.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hard를 꾸민다 그래서 형용사 수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은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형용사 수식. 이렇게 총 5가지. 이 말고도 좀 더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이 정도로 다루도록 하고 차후 학교 프린트를 통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